물 한 방울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메마른 땅.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울음을 멈추고 어르신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 한 여성의 손에 들려진 조그만 배추 한 포기. 믿기 어려운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해진 단 하나의 기술이 한 마을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기적. 이것은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이 자라난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6살 때부터 하루 한 끼로 버텨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가 마른 땅을 파는 소리였어요. 똑똑똑 쇠스랑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마다 울려 퍼졌죠. 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를 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물이 나올까? 그런데 나오는 건 흙먼지뿐이었어요. 메마른 흙이 바람에 날려 저희 얼굴을 때렸죠. 저는 그 흙먼지 맛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쓰디쓴 절망의 맛이었거든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조차 조용했어요. 배가 고파서 뛸 힘도 없었거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적으시는데 저는 글자보다 선생님의 마른 손목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똑같이 말랐거든요.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배고프다는 말 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 철이 들었어요. 6살 때부터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웠죠. 저희 집 옆에는 말라붙은 우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그 우물벽에는 말라 죽은 풀뿌리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포기를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동네 아이들은 그 우물가에서 놀았어요. 물 대신 돌멩이를 던지면서요.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텅텅 울렸죠. 공허한 소리였어요. 우리의 마음처럼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항상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너무 맑아서 오히려 잔인했죠. 비구름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하늘은 늘 똑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해가 질 때까지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계속 팠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그 한숨 소리가 싫었어요. 체념의 소리 같았거든요. 밤이 되면 저희 가족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은 감자 한 개를 나눠 먹는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칼로 감자를 3조각으로 나누시는데 그 칼날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내일은 뭘 먹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가족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게 있다는 걸 막 알기 시작할 나이였죠. 하지만 저희 마을에서 꿈은 사치였어요. 내일 먹을 것부터 걱정해야 하는데 미래를 그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초록색이 돌아오는 모습을요. 풀이 자라고 나무에 잎이 돋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마을을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메마른 땅뿐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는데 바람에 날리는 종이 한 장이 제 발에 걸렸어요. 휴지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다가 뭔가 이상해서 다시 봤죠. 그건 포스터였어요. 낡고 해진 종이였지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 농업기술을 배울 청소년 모집. 한국이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지도를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냥 종이 한 장인데 말이에요. 포스터에는 초록색 채소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채소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초록색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채소는 정말 싱싱해 보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한국이 어디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모르겠다. 왜? 저는 포스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이런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끌리는 게 있었거든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은 포스터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아, 이거구나. 케냐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야. 농업기술을 가르쳐 준다더라. 케냐는 어디예요? 여기서 남쪽으로 멀리 있는 나라야. 하지만 말이야.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가기가 쉽지 않을 거야. 돈도 많이 들고 말이야.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포스터를 보시더니 한참 생각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아야, 우리한테는 꿈을 꿀 자격이 없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왜 꿈을 꿀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는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밖으로 나가셨죠.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울음과 함께 다짐도 했습니다. 꿈을 꿀 자격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포스터에 적힌 연락처로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이 올까 싶어서 매일 우체국에 갔어요. 2주 후에 답장이 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발되면 3개월간 케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품에 꼭 안았어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지원서를 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저에 대해 쓸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우리 마을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마을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기다렸죠. 한 달 후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손이 더 많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선발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기뻐서 뭐라고 소리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집으로 뛰어가서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음부터 터뜨리셨어요. 우리 마리아가 정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죠. 그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꿈을 포기하라고 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꿈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권리야.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케냐에서 뭔가를 배워서 우리 마을을 꼭 바꾸겠다고요.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케냐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거든요. 공기부터 달랐어요. 우리 마을의 메마른 공기가 아니라 뭔가 촉촉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냄새도 달랐어요. 풀냄새가 났거든요. 교육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초록색이 보였습니다. 진짜 초록색이요. 저는 창문에 코를 박고 계속 봤어요. 옆에 앉은 다른 나라 아이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교육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호스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점적관계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아까워서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었던 저에게는 마법 같았죠. 물이 정확히 식물 뿌리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배추를 처음 봤습니다. 포스터에서 본 건 사진이었는데 실물은 정말 달랐어요. 잎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으로 만져봤더니 물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배추야. 한국인 교육자분이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이었죠. 그리고 이걸로 김치를 만들어. 김치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발음이 어려웠죠. 기엠치 이런 식으로 따라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웃었어요. 김 박사님이 김치를 보여주셨어요. 빨간 양념에 절인 배추였는데 냄새가 정말 강했어요. 신맛, 매운맛, 짠맛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맛봐보렴. 김 박사님이 젓가락으로 조금 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우와, 너무 강렬했어요. 매운데 시원하고 짠데 달콤하고. 우리 마을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먹고 싶어졌어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저는 김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이런 걸 기를 수 있어요? 김 박사님은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어요. 교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물의 순환 과정이었죠. 농업의 기본은 물이야.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물이 없어도 방법은 있어. 적은 물로도 많은 걸 기를 수 있거든.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어요. 점적 관계, 비닐하우스, 토양 개량, 종자 처리법. 하나하나가 신기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새마을 운동 이야기였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한국도 50년 전에는 너희 나라와 비슷했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었지.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데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을 바꿨어. 하나씩 하나씩 말이야.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가난했다니.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요. 저녁 시간에는 실제로 김치를 담가봤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념 만들기까지. 처음에는 손이 매워서 울었어요. 이렇게 매운 걸 어떻게 먹어요? 익숙해지면 중독돼. 김 박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며칠 지나니까 김치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친해졌어요. 콩고에서 온 친구는 카사바 기르는 법을 알려줬고, 필리핀에서 온 친구는 벼농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모두 고향을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는 달라도 마음은 같았거든요. 밤에는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너는 고향에 돌아가서 뭘 할 거야? 김치 농장을 만들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줄 거야. 친구들이 웃었어요. 김치 농장? 에티오피아에서? 왜 안 돼?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저는 진지했어요. 정말로 김치 농장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우리 마을 아이들도 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2개월째 되던 날, 김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너 정말 진지하구나. 네, 진지해요. 좋아. 그럼 특별히 더 가르쳐 줄게. 하지만 힘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건 이미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제게 특별한 씨앗 몇 개를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배추 씨앗이야. 아프리카 기후에도 잘 자랄 수 있게 개량한 거지. 그 작은 씨앗들이 제 손바닥에서 반짝였어요. 마치 다이아몬드 같았죠. 하지만 교육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3주째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론 수업이 늘어났거든요. 토양의 pH, 질소와 인산 비율, 병충해 방제법.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용어들도 너무 어려웠죠. 인산칼륨, 황산암모늄, 포타시움. 발음도 어렵고 뜻도 모르겠고. 저는 기초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런 복잡한 걸 배워야 한다니요. 다른 친구들은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콩고에서 온 친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맞아,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필리핀 친구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도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화학 성분에 대한 수업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김 박사님이 뭔가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나도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 마을에는 이런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예전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정말 울었어요. 기숙사 화장실에서 혼자 소리 내지 않고 울었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바보인가?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님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어젯밤에 운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켰나 봐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눈이 부어 있어. 김 박사님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힘들지? 네. 너무 어려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만 바보 같아요. 김 박사님이 벤치에 앉으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네. 한국도 그랬어요. 50년 전에 한국 농민들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우리는 못해. 그렇게 말이야.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계속 시도했고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꾼 거예요? 맞아. 변화를 먼저 믿는 한 사람이 그 마을을 바꾸는 거야. 김 박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마리아야,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 이미 되어가고 있어. 저요? 응.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다른 친구들이 포기할 때도 너는 아직 여기 있잖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저는 아직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럼 쉬운 것부터 하자. 복잡한 이론은 나중에 하고 일단 손으로 해보는 거야. 그날부터 김 박사님은 저에게 특별 교육을 해주셨어요. 화학 공식 대신 실제 흙을 만져보게 하셨죠. 이 흙을 만져봐. 어떤 느낌이야? 거칠어요. 맞아. 모래가 많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이 빨리 빠질 것 같아요. 정답. 그럼 물을 자주 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한 용어 대신 감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훨씬 쉬웠죠. 며칠 후 콩고에서 온 친구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마리아, 나는 포기할래. 너무 어려워. 저는 친구를 말렸어요. 조금만 더 해보자. 김 박사님이 쉬운 방법도 가르쳐 주신대. 아니야, 나는 안 돼. 머리가 나쁜가 봐. 친구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도 흔들렸어요. 정말 저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김 박사님이 남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는 친구들을 탓하지 마라.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팔리핀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성공하면 돼. 그럼 떠난 친구들도 나중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거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포기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주말에 김 박사님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케냐의 한 마을이었는데 몇 년 전에 한국 기술로 농업을 시작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가 나왔어요. 온통 초록색이었거든요. 옥수수, 토마토, 양파. 모든 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우리도 가난했어요.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갔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모든 아이가 학교에 가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요. 이장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실제로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봤어요. 건강해 보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우리 마을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도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시도하면 반드시 성공해.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희망을 봤다. 정말로 가능한 일이구나. 나도 할 수 있어. 다음 주부터 교육이 더 실전적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제가 심은 배추 씨앗에서 첫 번째 잎이 나왔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김 박사님, 나왔어요. 저는 뛰어가서 김 박사님을 불렀어요. 정말 잘했구나. 이제 진짜 농부가 되어가는 거야. 그 작은 초록색 잎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요. 3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여전히 메마른 땅, 여전히 말라붙은 우물, 여전히 웃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제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짐을 풀면서 케냐에서 가져온 배추 씨앗들을 꺼냈어요. 작은 봉지 안에 들어있는 몇십 개의 씨앗들이었죠. 가족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말이야?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배추 씨앗이에요. 이걸로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김치가 뭔데?
아버지도 궁금해하셨죠. 저는 케냐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초록색 배추밭, 점적관계 시설, 그리고 김치 사진까지. 정말 이런 게 우리 마을에서도 가능할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반신반의가 섞여 있었어요. 당연했죠. 지금까지 실패만 봐왔으니까요. 저는 학교 뒤편에 있는 작은 땅을 보러 갔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여기서 시작해보자. 혼자 중얼거리며 삽을 들었어요. 땅을 파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워낙 딱딱해서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먼저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했어요. 물을 조금씩 뿌리고 퇴비를 섞고 또 파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어요. 마리아가 뭘 하는 거야? 또 이상한 짓 하는구나.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씨앗을 심을 수 있었어요. 케냐에서 배운 대로 간격을 맞춰서 하나씩 심었습니다. 땅에 작은 구멍을 뚫고 씨앗을 넣고 살살 흙을 덮고. 자, 이제 잘 자라야 해. 씨앗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바보 같았지만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문제는 물이었어요. 점적관계 시설 같은 건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깨진 양동이를 사용했어요.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길었어요. 왕복 30분씩 걸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케냐에서 본 그 초록색을 우리 마을에서도 보고 싶었거든요.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건 기다림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까만 흙만 보였죠. 혹시 씨앗이 죽은 건 아닐까 걱정도 했어요. 마리아야, 정말 뭔가 날까?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케냐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10일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은 초록색 점들이 흙을 뚫고 나온 거예요. 나왔다. 정말 나왔어. 저는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왔어요. 가족들이 뛰어나와서 저를 따라 밭으로 갔어요. 작은 새싹들을 보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나왔네.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이게 그 배추라는 거야? 네. 이게 자라면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 모두가 새싹들을 신기하게 쳐다봤거든요. 마치 보물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구경을 왔어요. 정말 뭔가 잘하고 있네. 마리아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날이 갈수록 관심이 커졌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밭에 나가서 물을 줬어요.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돌봤죠. 혹시 벌레가 있나 살펴보고 잎이 시들지 않았나 확인하고. 잘 자라고 있구나.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농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 후 배추들이 제법 크게 자랐어요. 아직 김치를 만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배추 모양이 나왔죠. 동네 아이들이 신기해서 자주 왔어요. 마리아 언니, 이게 정말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나중에 다 자라면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줄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 보는 호기심의 빛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2달 후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배추들이 제법 크게 자라서 김치를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큰 배추 몇 포기를 땄어요. 와, 정말 크네. 직접 기른 배추를 손에 들고 있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씨앗이었는데 이제 진짜 배추가 됐거든요. 집으로 가져와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걸로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야? 어머니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에요. 케냐에서 배운 대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케냐에서 가져온 김치 양념 재료들을 꺼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대체한 것들이었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기 시작했어요. 케냐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이게 김치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신기해하시며 물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절이고 양념을 해서 발효시키면 김치가 돼요. 몇 시간 후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서 김치를 완성했어요. 케냐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설렜어요. 자, 맛봐보세요. 가족들에게 김치를 조금씩 줬어요. 모두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씹어봤죠.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맛있네. 정말요? 응, 맵긴 한데 자꾸 먹고 싶어진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신기하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저는 너무 기뻤어요. 성공한 거니까요. 그 소문이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마리아가 뭔가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있다는 소문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왔어요. 마리아야, 그게 뭐야? 김치라고 해요. 케냐에서 배운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저는 김치를 조금씩 나눠줬죠. 맛봐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주저했어요. 빨간 색깔이 좀 무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중독성 있네. 정말 맛있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레시피를 묻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김치를 정말 좋아했어요. 매운맛에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금세 익숙해졌거든요. 마리아 언니, 이거 더 없어요? 내일 더 만들어줄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이 웃는 걸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기른 채소를 학교 급식으로 공급할 수 있겠니? 정말요? 응. 아이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한다더라. 영양도 좋고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른 배추가 학교 급식이 된다니요. 하지만 양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럼 더 많이 기르면 되지.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거야. 정말로 며칠 후부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밭을 더 넓히고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마리아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마리아, 이 씨앗은 언제 심는 게 좋아? 사람들이 농업 기술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케냐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가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니까 책임감이 생겼어요. 토양이 너무 딱딱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물은 이런 식으로 주면 더 효율적이에요. 병충해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와, 마리아가 정말 많이 배워왔구나. 우리 마을에도 농업 전문가가 생겼네. 노인분들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우리 땅에서도 이런 게 되는구나. 한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이 마른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초록색을 볼 수 있다니.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2달 후 마을 전체가 달라졌어요. 여기저기서 초록색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특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학교에서 김치와 신선한 채소로 만든 급식을 먹으니까 건강해 보였거든요. 마리아 언니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꿈꿨던 모습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우리 마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배추밭 옆에 작은 텐트가 하나 세워졌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간이 교육장이었어요. 마리아야, 네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식으로 농업 교육을 해보는 거야. 저는 떨렸어요. 제가 선생님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첫 수업날 텐트 안에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오늘부터 제가 케냐에서 배운 농업 기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농업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도 같이 배워볼까요? 한국 문화?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네, 김치는 한국 음식이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케냐에서 배운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발음이 이상했지만 귀여웠어요. 아니야, 아 마이너스리 마이너스랑. 아리랑. 점점 발음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김치 담그는 과정을 같이 해봤어요. 아이들이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이거 매워요. 한 아이가 고춧가루를 만지고 나서 소리쳤어요. 그럼 손을 씻어야지. 한국에서는 김치 담글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매일 먹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래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며칠 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도 이런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일단 우리 마을 사람들부터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을도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아이들이 한국어 단어들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치. 사랑해요. 케냐에서 배운 간단한 한국어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더니 신기해하면서 계속 따라했거든요. 마리아 선생님,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예요? 한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옛날에는 가난했대요. 하지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발전시킨 나라예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을 바꾼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도 새마을 운동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마을에도 새마을 운동이 생긴 거야. 그 말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도 새마을 운동이 생겼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텐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김 박사님이 했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한국도 옛날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도울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와!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그럼 우리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거네요. 맞아. 그게 바로 나눔의 정신이야. 그때부터 아이들이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특히 10살짜리 아베베라는 아이가 정말 열심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케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거야. 아베베는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에 푹 빠졌어요. 매일 텐트에 와서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고 발음 연습을 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베베입니다. 우와, 정말 잘한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2달 후 우리 텐트 교육장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농업 기술을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냥 담소를 나누러 오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뭘 배우지? 김치 담그는 새로운 방법 있대. 한국어도 가르쳐 준다며?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활기차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이 이렇게 시끌벅적해진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오후 아이들과 함께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서 합창을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국어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선생님, 우리 잘하죠? 정말 잘해.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웃지도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 노래까지 부르고 있다. 변화가 이렇게 빠를 수가 있구나.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마리아야, 요즘 마을이 정말 달라졌다. 어떻게요?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 특히 아이들 말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도 생겼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뿌듯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왜요? 한 사람이 마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예전에는 어둡기만 했던 마을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농업 공부를 하거나 김치를 담그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 마을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던 그 작은 텐트는 이제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 진짜 건물이 서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은 마리아 농업교육센터였어요. 입구에 걸린 간판을 볼 때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 이름이 적힌 교육센터라니요. 마리아 선생님. 아이들이 뛰어와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뭘 배울까요? 김치 만들기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저마다 원하는 걸 외쳤어요. 저는 웃으면서 교실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한국 지도와 에티오피아 지도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들이 그린 김치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2년 전에 선생님이 처음 씨앗을 심었을 때 기억나? 네. 그때 선생님은 뭘 생각했을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답.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아이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봤어요. 배고픈 건 제가 바꿀 수 없었지만 희망은 심을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을 심는다는 게 뭐예요? 아베베가 물어봤어요. 이제 14살이 된 아베베는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씨앗을 심는 것처럼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는 거야. 그럼 저희도 희망을 심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은 이미 심고 있어. 그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김 박사님이었어요. 김 박사님.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마리아야, 정말 잘했구나. 김 박사님이 교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2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네가 해낸 일이야. 아이들이 김 박사님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아이들아, 이분이 바로 마리아 선생님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어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 박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구나. 네. 마리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날 오후 김 박사님과 함께 마을을 둘러봤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을 모습이었죠. 저기 보세요. 이제 마을 곳곳에서 채소가 자라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집집마다 작은 텃밭이 있었고 배추, 토마토, 양파가 자라고 있었어요. 김치도 이제 우리 마을의 특산품이 되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김치를 만들어서 다른 마을에 팔고 있었거든요. 소득이 얼마나 늘었어?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가리켰어요. 아이들이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김 박사님도 웃으셨어요. 마리아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요? 응. 기술을 배운 것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없어. 네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날 저녁 센터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김 박사님을 환영하는 자리였죠. 마리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김 박사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마리아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리아가 누군가의 박사님이 되었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센터에 남아서 생각해봤어요. 2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 그리고 첫 새싹이 돋았을 때의 기쁨.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절망에 찬 소녀가 아니었어요. 희망을 품은 농업 교육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문득 아베베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요. 이제 아베베와 다른 아이들이 제 뒤를 이어갈 거예요. 한국에서 온 씨앗과 정신이 우리 마을을 바꿨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마을로, 다른 나라로 그 희망을 전해나갈 차례인 거죠.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나는 김치로 꿈을 키웠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마을은 이제 정말 아름다웠어요. 초록색으로 가득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마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씨앗이 아니었어요. 그 씨앗을 심고 포기하지 않고 돌본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조차 없던 사막 같은 땅에서 김치를 만든 16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KOPIA 사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22개국에서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농가 소득이 1.3배, 케냐에서는 생산성이 2배 늘었습니다. 50년 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와 기술을 나누고 있죠. 마리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까지 전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K정신 아닐까요? 변화를 먼저 믿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